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몇 개월 전부터 가끔씩 커뮤니티에 CJ가 일본에서 K-POP 팀을 내서 시장을 초토화시키고 있다는 바이럴을 종종 보거든요. K-POP 아이돌의 수준이 좀 더 높으니까 일본에서 이런 한국이 제작한 K-POP 팀을 내면 그냥 시장을 점유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나오는 거죠.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좀 부풀려진 것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바이럴이란 게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오늘은 일본의 인기 남자 그룹들을 소개를 하면서 K-POP 팀들은 어느 팀들이 일본에서 인기가 있는지, 그리고 간단한 판매량을 통한 비교도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근데 먼저 할 얘기가, 이 일본에서는 아이돌과 보이그룹의 구분이 있어요. 이게 소속사의 제작을 통해서 탄생하면 그냥 아이돌인 거고요. 멤버가 제작에 조금이라도 참여를 하면 아이돌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한국에서는 그냥 모두 아이돌이라고 하죠. 그냥 10대나 20대를 타깃으로 하는 팀은 다 아이돌이라고 해요. 예전에 신화부터 빅뱅, 그리고 최근에 스트레이키즈도 그렇고 아이들, 르세라핌, 아이브, 어쨌든 지금 최근에 아이돌 팀들은 대부분 제작에 참여를 하니까요. 어쨌든 저는 오늘은 그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아이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일본 남자 그룹 하면 역시 자니즈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제가 앞서서 킹그 앤 더 프린스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니즈는 일본의 전체 아이돌도 그렇고 그냥 연예계 전반기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소속사의 이름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포리브스, 그리고 고 히로미상부터 스맙, V6, 킹기키즈, 토키오, 칸자니, 카툰, 아라시 등 너무 많은 인기팀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근데 아라시가 활동 중단을 하면서 한 세대가 좀 끝나는 듯한 느낌이 나면서 영향력이 좀 주춤한 듯도 보였지만 기존에 토키오라든지 칸자니 다 아직도 인기가 엄청 많고요. 그리고 킹그 앤 더 프린스, 나니아단시, 스톤즈, 스노우맨 등 새로운 세대가 다시 그 자리를 채우면서 인기는 문제가 없어요. 자니즈는 사실 그냥 아이돌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자니즈 아이돌 또는 그냥 자니즈라는 장르를 따로 분류를 해야 돼요. 한때 한국에서 아이돌들이 예능 방송에 나오면은 만능 엔터테이너라는 말을 자주 쓰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자니즈의 아이돌들이 음악 활동보다 예능 활동에 더 주력을 하면서 나온 말이기도 해요. 자니즈 초반 팀들은 그냥 가수 활동을 했었는데 약간 그 아이돌들의 어려운 시기가 오면서 이런 예능 방송에 나왔고, 이후에는 이것이 더 인기를 얻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음악이 뒷전이고 이런 방송 활동이 주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음악적인 활동은 그야말로 팬들을 위한 그냥 서비스 느낌이고, 예능에서 멤버의 캐릭터 또는 MC, 드라마, 영화 등 연기 활동을 통해서 인기를 얻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활동들이 훨씬 더 많고, 그래서 장점은 음악을 듣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방송을 통해서 그런 배우, 연예인, MC로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다른 가수들과 붙으면은 항상 인기가 더 많은 거예요. 다른 가수들은 그 음악에 관심이 있고 아이돌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소비를 하는데 얘네들은 그냥 모든 분야에서 활동을 하니까. 자니즈에서도 최근에 나온 팀들은 일본의 젊은 세대의 영향을 좀 받아서 예전보다는 노래와 댄스의 실력을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래도 자니즈의 음악 활동 콘셉트 자체는 순정 만화에서 나오는 왕자님 컨셉을 유지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J-POP 수요는 굉장히 적지만 그래도 자니즈 멤버들이 예능이나 연기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음악이 아니라 이런 드라마나 영화에서 생긴 팬들로 인해서 한국에서 J-POP 팬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많은 팬층을 보유한 것도 자니즈라고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저는 이 앨범이 있거든요. 한국 남자 중에서 이 앨범 가지고 있는 사람 저 한 명 아닐까요? 저 혼자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할 때는 음악적으로 냉정하게 리뷰를 하지만 자니즈를 포함한
대부분의 아이돌 팀의 인기 포인트 그리고 어떤 점이 장점일까 하고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좋아하는 팀들도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 팀들에 대해서 음악적으로 리뷰할 땐 냉정하게 리뷰를 해서 서운한 팬들이 있겠지만 제가 막 아무것도 모르고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다 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에그자일로 대표에는 LDH 엔터테인먼트가 있죠. 일본은 AKB48로 대표되는 그 4648이라는 거대한 하나의 그룹, 그리고 자니즈 그룹과 이 LDH가 일본 3대 엔터테인먼트로 꼽히는데요. 이 팀은 애초에 에그자일이라는 보컬과 댄서가 이렇게 딱 구분돼서 활동을 하는 팀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이게 뭐 1군, 2군, 3군 이렇게 시스템이라고 해야 할지 에그자일의 멤버들이 프로듀싱을 한 자식 형태의 팀들이 탄생을 해요. 그래서 나온 팀이 2군, 그리고 그 2군들이 프로듀싱하면 3군, 이렇게 밑에 계속 새끼팀, 자식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3단의 에그자일이 존재하고 여기서 뭐 멤버가 탈퇴하거나 충원이 필요하면은 밑에서 승격을 하고, 그래서 겸임을 시키기도 하고 승격을 아예 시키기도 하고 뭐 요런 시스템을 가져가서 현재는 이렇게 나열하면 굉장히 많은 팀들과 유닛이 존재하는 팀이에요. 이 팀은 이 에그자일 때부터 실력을 중시했기 때문에 이런 자니즈와 4648과는 굉장히 다른 노선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소비하고 싶은 10대들은 LDH 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LDH의 실력을 좀 동경하는 일본 중고생들한테 인기가 높고요. LDH가 주간 오디션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도 그래서 10대들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특히 이 팀은 하이앤로우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세계관이 있는데, 이게 SM이 지금 에스파를 중심으로 SM의 전체 아티스트의 세계관을 통합하고 그들의 여러 가지 콘텐츠를 통합하는 SCU 프로젝트라는 걸 하거든요. 세계관을 하나로 통합한 다음에 음악도 그 이야기를 다 해서 모든 팀들의 그 세계관의 이야기로 연결시킬 수 있고, 또 만화도 내고 그걸로 뭐 애니메이션 영화도 내고 게임도 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먼저 한 게 이 LDH예요. SM은 이제 막 시작을 한 초기인데 LDH는 이걸 꽤 진행을 많이 했었어서 본인들이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고 그걸로 그 LDH 사단 전체 멤버들을 데리고 드라마, 영화를 계속 내고 있고요. 그 이 시나리오로 뭐 게임도 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한 점은 LDH가 실력 위주의 팀이고 실제로 일본 내에서는 실력이 괜찮은 편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자니즈보다도 수요가 없고, 아니 수요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은 이들이 가진 콘셉트와 이 보컬 스타일 이런 게 한국에는 어필하기 좀 힘든 스타일이에요. 일단 이들의 컨셉이 영화 크로우즈 같은 느낌인데, 이게 그 일본의 뭐 고교생, 약간 반항기 있는 고교생 그런 느낌이 나는 거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보기엔 이질적이기도 하고 멋있다고 생각되는 느낌이 아니에요. 약간 8, 90년대의 촌스러운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일본을 따라했을 때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보컬 멤버들의 실력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요 LDH 소속의 여자 아이돌 멤버들은 그렇지 않은데, 남자 보컬들은, 제가 아는 멤버들은 전부가 다 약간 엔카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뽕필이 좀 나는 보컬이에요. 근데 이런 보컬 스타일이 아까 말한 그런 컨셉과 겹치면서 한국에서는 촌스럽다고 느끼는 방식이죠. 어쨌든 선호되는 방식은 아니죠, 확실히. 자, 세 번째는 스타더스 프로모션이라는 소속사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요. 이게 현재는 점유율이 그렇게 많은 팀은 아니지만 많은 아이돌 팀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컨셉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씩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처음에는 배우들을 많이 보유한 소속사였기 때문에 연기자들을 많이 계약한 다음에 이들이 쉴 때가 더 많잖아요, 작품이 없을 때. 그래서 이때는
또 아이돌 형식으로 팀을 만들어서 음악 활동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다양한 유닛을 내고 거기서 인기를 얻으면 그냥 아예 아이돌로 데뷔시키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은 아예 아이돌 활동만 하고 있는 인기 있는 남녀팀을 꽤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팀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소개할 팀은 3팀이 있는데요. 일본에서 가장 K-팝을 적극적으로 대놓고 레퍼런스를 하고 있는 원앤올리라는 팀이 있어요. 최근에는 BTS를 적극적으로 레퍼런스를 하고 있는 팀인데요. 이 팀은 퍼포먼스도 괜찮고 특히 래퍼의 스타일을 보면 K-팝의 이해도가 현재 일본 팀들 중에서는 가장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특급이라는 10년 정도 활동한 댄스 퍼포머 그룹이 있는데요. 이 팀은 예전에 같이 가자라는 한국어 제목의 싱글을 낸 적이 있어요. 이 팀은 원래 뭐 K-팝 스타일을 하는 팀이 아닌데 요 싱글만 곡을 한국 사람한테 받아서 그냥 K-팝을 해본 거였는데요. 스타더스트 안에 남자팀 중에서는 대중적으로 가장 인기가 높은 팀인 DC라는 팀이 있어요. 이 팀은 원래 밴드 형식으로 연주를 하면서 춤을 추는 그런 형식으로 출발했다가 지금은 그냥 밴드 형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팀인 걸로 보여요. 근데 일본에서는 아이돌로 분류를 받고 있죠. 스타더스트 프로모션은 일본의 뭐 자니즈도 스트리밍 차트에 곡을 제공 안 하는 약간 폐쇄적인 그 저작권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스타더스트도 주 활동을 이제 틱톡에서만 해요. 그래서 아마 현재까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초까지였나? 어쨌든 원앤올리가 일본 전체 뮤지션 중에서는 틱톡 팔로워가 1위였어요. 그리고 다른 팀들도 주로 틱톡에서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앨범 판매량, 뭐 스트리밍 이쪽에서는 스타더스트 쪽 가수들이 대부분 수치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런 폐쇄적인 방침 때문에 이런 딱 아이돌 시장에 관심이 없는 뭐 20대 이상, 30대, 40대에서는 거의 인지도가 없는데 아이돌에 관심이 제일 많은 10대에서는 이 회사가 굉장히 인기가 많죠. 자, 그리고 1년 전에 만들어져서 떠오르는 신생회사 BMSG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일본의 인기 혼성 그룹인 트리플 A의 래퍼 스카이하이님이 만든 회사인데요. 1년 전에 더 퍼스트라는 오디션 방송을 통해서 비퍼스트라는 보이그룹을 데뷔시켰는데요. 이 방송 자체가 인기를 얻고 그래서 데뷔한 팀이 인기를 많이 얻어서 그냥 바로 보이그룹 1티어 라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이 BMSG는 이 팀을 필두로 BMS 4단을 구축하는 데 지금 힘을 쏟고 있어요. 당시 그 더 퍼스트 오디션 방송을 제가 전에 리뷰를 했었는데 직전에 JYP 박진영님이 일본에서 했던 니지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레퍼런스를 했던 서바이벌 오디션 방송이었어요. 이게 방송 초기에 프로듀서인 스카이하이님이 일본의 재능들이 트렌디한 아이돌 음악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일본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 다 한국에 가는 상황인데 본인은 일본에서도 그런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 둬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이제까지 번 사비를 다 투자를 해서 회사를 차렸다고 말을 하면서 여기서 굉장히 일본 내에서 큰 반응을 얻죠. 사실 고객 퀄리티는 아까 말한 원앤올리와 함께 일본에서 가장 좋은 보이그룹이라고 생각을 해요. K-팝의 유명 작곡가, 안무가들도 협업을 하기 때문에 노래 안무의 퀄리티는 굉장히 상당하게 나오는데요. 그래도 역시 이 멤버들이 오랜 트레이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완전히 소화를 해내진 못해요. 특히 보컬 라인이 좀 약한 편인데요. 그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죠. 전체적인 음악 스타일은 곡에 따라서는 완전 K-팝도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느낌은 LDH 스타일에 좀 더 가까워요. LDH도 그렇고 요 BMSG도 그렇고 약간 우리나라의 신화 느낌? 예, 그 당시 아이돌 느낌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그 트리플 A의 멤버 스카이하이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고 K-팝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그 전략적인 마케팅도 잘하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 회사라고 보여요. 이 스카이하이님은 저랑 동갑이고 원래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한국에서 활동을 했을 거예요. 한국에서 활동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준비도 하시고 인맥도 많이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물어서 어떤 사람인지 듣고 지금도 내용을 듣고 있는데요. 스카이하이님이 알게 모르게 이 비퍼스트를 약간 K-팝과 그런 매칭하는 마케팅을 했는데,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 좀 비교되는 얘기도 많고 그런 질문도 많았었어요. 근데 스카이님이 어느 인터뷰에서 K-팝은 동방신기, 빅뱅을 거쳐서 10년 넘게 투자를 하고 발전을 해서 BTS를 배출했는데, 일본에서는 본인이 낸 비퍼스트가 이런 식의 트렌디한 아이돌 음악에서는 그 시작하는 단계다. 출발의 단계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K-팝의 아이돌들 같은 실력을 내려면 여기서 시작해서 우리도 5년, 10년은 투자를 해야 그런 팀이 나오지, 지금 비퍼스트한테 그런 실력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이제 CJ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CJ는 한국에서는 조작 사건으로 막을 내린 프로듀스 시리즈를 일본에서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2번의 시즌을 걸쳐서 최종 데뷔팀인 JO1 그리고 INI라는 팀을 배출을 했어요. 이 팀을 CJ는 일본의 요시모토 흥업과 협업해서 만든 라포네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에 소속시키고 있는데요. 프로듀스 시리즈 자체가 이 방송이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고, 코로나 때문에 방송 직후에는 두 팀 다 제대로 활동을 못했지만 이제 활동이 점점 풀리면서 두 팀 모두 1티어에 꼽히는 좋은 성적들을 내고는 있어요. 그리고 이 두 팀뿐만 아니라 프로듀스 재팬에서 참가자들로 만들어진 파생팀이 굉장히 많거든요. 재팬 시즌 1에서 한국인 멤버들 그리고 탈락한 멤버들 중에서 인기 멤버들로 합쳐서 모은 오르빗이라는 팀도 있었고요. 시즌 2에 옥파스, 그 외에도 여러 파생팀이 있거든요. 사실 일본의 프로듀스는 참가자들의 거진 50위까지가 다 데뷔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본은 연습생 시스템이 없으니까 이런 데 나와서 조금이라도 트레이닝 경험이 있고 인기를 얻은 멤버들이 귀한 거죠. 그래서 이들을 다 데리고 와서 데뷔를 시키더라고요. 어쨌든 다른 이런 팀들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인기를 얻었어요. 근데 앞선 두 팀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또 CJ는 요 라포네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프로듀스 시즌2에 나왔던 막내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굉장히 어린 멤버들 중에서 멤버 4명을 연습생으로 영입을 해서 지금 준비를 시키고 있거든요. 일본에서는 이런 장기 연습생 시스템이 굉장히 부족한데, 저희가 그런 어린 재능들을 모아서 장기적으로 한번 트레이닝을 시켜서 데뷔를 시켜본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점에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일본에서 인기 있는 K-팝의 보이그룹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3년간 성적으로 봐서는 BTS가 아이돌 전체에서는 탑의 수치를 찍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보다는 올해 수치가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전통적으로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세븐틴이 있죠. 그리고 나서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그리고 NCT 127, 그리고 엔하이픈이 계속 주목을 받고 인기가 있는 팀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이키즈가 올해 일본 활동을 늘려가면서 조금씩 인지도를 올려가고 있는 상태예요. 니케이가 매년 발표하는 파워랭킹을 보면 단이지 소속에서 올해 활동한 팀들이 압도적으로 점수는 높아요. 토키오 킹키키즈, 칸자니, 카툰 같은 팀들, 그리고 LDH, 에그자일이 요 뒤를 이어가고 있고요. 자니지의 차세대 팀들, 스노우맨, 나니아단시, 스톤즈 이런 팀들도 BTS보다 일본의 인지도와 관심 자체는 높아요. 근데 일본에서 계속 활동하고 방송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이 당연히 인지도도 높고 나이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뒤를 CJ의 JO1이 이어가고 있고요. 약간 차이를 두고 나서 비퍼스트, 그리고 나서 세븐틴, INI 순서로 나와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소비 활동을 하는 팬의 숫자는 BTS가 더 많은 거죠. 최근에 발표한 라인의 아이돌 순위에서도 BTS가 1위를 차지했어요. 이 라인의 아이돌 순위가 이것도 인지도 관심도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활동을 오래 한 팀들이 조금 유리하긴 해요. 그러니까 완전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약간 시간이 딜레이되는 것만 감안하면은
이 조사가 현재 그냥 인기를 제일 많이 반영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자 그룹의 데이터는 저번에 여자 그룹처럼 뭐 스트리밍, 종합 차트 이렇게 전체적인 데이터로 비교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앨범 프로모션 방법이 다른 LDH 스타더스가 껴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스트리밍에 참여를 안 하는 자니즈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앨범 판매량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앞서 말한 그 라인의 아이돌 차트가 저는 가장 직관적으로 보기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앨범 판매량만으로 일본 남자 그룹의 판매량의 볼륨, 그리고 K-POP 그룹들도 일본에서 얼마나 앨범을 세일즈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역시 자니즈의 판매량이 굉장히 대단하고요. 이 앨범들은 다 최근 앨범들로만 가져왔거든요. 근데 뭐 스노우맨이라던가 요런 팀들의 데뷔 앨범들은 그냥 단일 앨범으로 막 130만 장 이렇게 팔기도 했었죠. 그리고 프로듀스 재팬의 방송이 인기가 높기 때문에 국내 팀들보다는 CJ의 현지화 팀들의 코어 팬덤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의 앨범 판매량도 처음에는 이렇게 좋진 않았지만 올해 들어서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죠. 참고로 여기에 포함은 안 했지만 요 다음으로 K-POP 팀에서 판매량이 좋은 거는 NCT 드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NCT 드림도 그래도 한 8, 9만 장 팔거든요. 우리가 지금 앨범 인플레 속에 살고 있어서 판매량이 많이 나오는 일본에서 10만 장 파는 거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정식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외국에서 10만 장 가까이 판매한 건 진짜 대단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하자면요. BTS가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 근데 활동 중단 이전부터도 올해는 약간씩 수치는 감소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음악 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으로 인기를 얻는 자니즈는 역시 음악을 듣지 않는 사람들과 그런 세대에도 어필을 하기 때문에 인기는 여전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일본을 씹어먹고 있다고 홍보가 되고 있는 CJ의 현지화 팀들의 성적은 그야말로 탑티어로 나오고는 있다. 그러나 수치가 가장 잘 나오는 판매량에서도 자니즈를 넘어서는 건 아니고 일본의 대중적 인기를 가늠하는 레코초코 다운로드 순위, 그리고 가라오케 차트, CD 렌털 차트 등에서는 여기 언급된 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팬덤들이 엄청나게 소비를 해주고 있는데 대중적인 인지도는 굉장히 낮은 편이다. 하지만 국내 팀들보다는 역시 일본인들이고 일본에서만 활동을 하는 일본 현지화 팀들의 인지도나 수치들은 좋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볼 점은 국내보다 일본에서 특히 하이브 4단의 팀들의 전체적인 인기가 더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참고로 하이브에서 나오는 첫 일본 현지화 보이그룹인 엔드팀이라는 팀이 공개 서바이벌 방송을 이제 끝내고 정식 데뷔를 앞두고 있거든요, 연말에. 그리고 JYP도 내년에는 니지 프로젝트 2를 통해서 일본 현지화 보이그룹 제작을 예고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 이 JYP의 코멘트 방식, 티칭 방식이 엄청 통해요. 국내에서도 그 K-POP 스타 당시에 처음에 JYP의 코멘트가 굉장히 신선하고 인기를 얻었었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이 해서 그게 너무 반복되면서 신선하지도 않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굉장히 설정이 과한 걸 이제 대중들이 알아서 이제는 큰 반응이 없죠, 한국에선. 근데 일본은 그런 식의 티칭과 코멘트를 니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처음 봤으니까 우리가 K-POP 스타로서 JYP의 그 코멘트를 처음 봤을 때처럼 일본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그 BMSG라는 회사에서 비퍼스트라는 팀을 제작한 더 퍼스트라는 그 서바이벌 방송에서 스카이하이 님이 니지 프로젝트에서 JYP의 코멘트 방식을 거의 따라했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도 엄청나게 일본에서는 반응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JYP의 그 현지화 팀에 대한 음악이나 캐릭터에 대한 기대보다는 니지 프로젝트 2 방송 자체가 이번에도 인기를 많이 얻을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프로듀스 재팬을 통해 만들어진 팀들과 그 니지 프로젝트 1을 통해서 만들어진 니주를 봤을 때는 이 팀도 인기를 많이 얻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방송을 통해서 몇 곡을 발표한 엔드팀의 결과물도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게 그냥 일본인 멤버들이 BTS 같은 오리지널 송을 가지고 활동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이 팀은 요 엔드라는 컨셉, 이게 멤버들끼리도 엔드, 그리고 팬과 멤버들도 엔드, 그리고 나아가 다양한 사회와 이렇게 엔드로서 이어진다는 그 하이브 특유의 세계관 설정인데 이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CJ의 현지화 팀들보다 앞으로 나올 2개의 현지화 팀들이 더 성적이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또 CJ는 프로듀스 시즌 3를 해서 요번에 여성 현지화 팀을 배출하면서 또 여성 쪽에 공략을 하면 되겠죠. 지금 여성 현지화 팀은 니주밖에 없으니까요. 아니구나. FNC에 프리킬도 있구나. 그러면은 다음에는 저번에 제가 일본에서 K-POP 걸그룹들의 인기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으니까 오늘처럼 일본 현지와 니주나 프리킬을 포함해서 일본의 LDH, 4648 이런 팀들을 총 포함해서 일본 전체 걸그룹의 인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